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애옹이입니다. 네, 이름은 애옹이라고 하고요. 집사께서 주신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제가 내용을 조금씩 이렇게 좀 줄였어요. 구름소미가 지금은 애옹이를 보러 잘 안 오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최근 사이 동생들과 같이 모여서 놀았을 때 가장 재미있게 놀았던 이야기 하나만 해줄래? 라고 하셨어요. 환생에 대한 계획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털 색깔이 바뀐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10월 달에 올 거라 했는데 혹시 날짜도 정해진 것이 있는지 더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엄마 꿈에 예전 엄마 꿈을 해석해 줄 때 이전 생의 수명과 똑같이 가지고 돌아온다고 했는데 혹시나 돌아왔을 때 예전에 갖고 있던 습성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른 아이들과 비교되는 어떤 특별한 특징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어요. 애옹이가 고양이별로 돌아가기 한 1년 전쯤부터 엄마가 김애옹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김이옹이라고 불렀는데 애옹이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김이옹이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요청의 말 이렇게 있습니다. 네, 교감 나눈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옹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저에게 뒷모습이 먼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따라오라는 듯한 확인을 계속합니다. 이전과 몇 번 비슷한 상황을 계속 기억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따라오라는 길 안내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길게 늘어진 나뭇가지 위로 올라가더니요. 계속 나뭇가지에서 나뭇가지로 이동을 합니다. 계속 애옹이 보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왔을 때 무언가 내가 다리 같은 것을 지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무언가 내가 지금 지나왔네 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서오세요 라고 합니다. 안녕, 잘 있었니? 오늘도 마중 나와줘서 고마워 라고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엄마가 전해준 메시지를 전해줄게.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할게. 이렇게 방문한 목적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 주신 질문이요. 원래 구름송이가 애옹이를 굉장히 잘 따라다녔나 봐요. 그런데 교감할 때마다 늘 혼자 있는 모습을 보아서 엄마가 지금 구름송이가 지금은 잘 애옹이 보러 안 오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신 거거든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니요, 곧잘 와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항상 교감할 때마다 혼자 있는 모습이라 엄마는 구름송이가 애옹이 곁으로 안 오나 하고 물어보신 것 같아. 물론 지금도 나에겐 넌 혼자의 모습이야 라고 혼자로 보이거든요. 절 만나러 왔으니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할 뿐이지 혼자 있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문이겠죠? 최근 사이 동생들과 같이 모여서 놀았을 때 가장 재미있게 놀았던 이야기 하나만 해줄래? 라고
하고 있거든요. 저에겐 영상이 보인 건 이렇습니다. 여자분 세 분이 있어요. 여자분. 그 중에 둘은 나이가 어려요. 한 초등학생도 안 돼 보이는데, 네. 둘은 그래요. 어쩌면 한 가족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세 명의 영이, 여자의 영이 있어요. 그렇게 아이들과 네, 놀고 있는데요. 저가 본 건 이래요. 몸을 세우고 박수 치듯이 무언가 잡으려 하는 모습이 있어요. 아이들 모두 같은 동작을 하고 있어요. 같은 곳을 바라봐요. 이렇게. 네,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보고 있습니다. 네, 사냥놀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요. 즐거운 모습이었어요. 근데 사실 즐거워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즐거워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뿐이지 아이들이 즐거운 거는 모르겠어요. 아이들 모두가 다 초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라서요. 저게 즐거운 건가?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너무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 놀이에. 네, 그게 그냥 즐거워서 저러겠지라는 네, 생각인 것 같아요. 저의 마음에. 근데 애용이는 쫓아가지 않아요. 애용이는요, 게으른 사냥꾼이에요. 놀아주는데요. 뭐 이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반짝거리는 거든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걸 이름을 뭐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앞에만 와야 움직여요. 자기 앞에만 와야. 네, 바로 앞에 와야 잡으려고 하지, 정말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걸 잡으려 하지 않아요. 내 앞에 손 잡아야 되는 위치에 와야지만 이걸 잡으려고 하죠. 조금만 떨어져도 그냥 쳐다만 봐요. 네, 그걸 쳐다만 보지 뛰어가지를 않아요. 뭐랄까, 낚시꾼 같아요. 제 자리에서 낚시만 하고 있는, 네, 그런 고양이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낚시하는 고양이 같아요. 네, 제자리에서 걸려라 하고 이렇게 낚시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게으른 사냥꾼. 네,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환생에 대한 계획에 변화가 있는 것일까? 라고, 네, 예를 들면 턴색이 바뀐다든가 그런 일이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계획에 변화는 없을 거예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저에게 보여줬는데요. 비슷한 것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사진이 옛날 사진이에요. 옛날 그 병풍에 그림 한 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호랑인지 뭔지 모르지만, 근데 이런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어떤 비슷한 이미지였는데요. 호랑이인가? 라고 해서 봤는데, 호랑이가 아니라 자세히 보면, 네, 고양이였던 거죠. 네, 분명 고양이였습니다. 그래서 털이라든가 이런 색깔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이미지였기 때문에, 예전에 봤던, 네, 그것과 비슷할 거예요. 지금의 이런 젖소 무늬 이런 거 말고요. 먼저 알려드렸던 네, 그것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변화는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애용이가 10월 달에 올 거라 했는데 혹시 날짜도 정해진 것이 있을까라고 네, 물어보았습니다. 90%라는 이미지 하나가 보였고요. 그리고 숫자 19 옆에 네, 숫자 19가 또 이어서 따라서 왔고요. 다운 표시 네, 아래로 화살표가 있었기 때문에 19일 지나서 아래 네, 하순일 것 같다라고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19일부터 아래로 말일까지 하순 정도로 보시면 네, 맞을 것 같아요. 5번째로 주신 질문이요. 이전 교감에서 엄마 꿈을 해석해 줄 때 이전 생의 수명과 똑같이 온다라고 했는데 네, 그 외에
똑같은 습성이나 어떤 성격, 특징, 아니면 또 다른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똑같은 수명이 아니에요 라고 합니다. 똑같다고 받아들이면 곤란해요. 내가 가려 하는 엄마가 있는 곳은 정해진 것이 없는 세계입니다. 제가 똑같은 것을 가져가는가? 란 질문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거나 나타나기 위해 똑같은 행동을 하길 기대한다면 실망할 수도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대하지 않는다면 나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엄마가 나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무언가를 찾는 것이 제가 지상으로 가는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엄마 옆에 있는 이유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엄마의 옆에 있는 이유를 먼저 아셔야 해요. 누구이길래 엄마의 옆에 있을까라고 고민해 보세요 라고 합니다. 옆에 있다라는 이유가 왜 있는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왜 눈에 보이는지, 왜 내 옆에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랜덤이 아니라니까요. 우주는 랜덤으로 무언가를 생명체를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사실 오늘 새벽까지도 저는 이런 류의 고민하시는 분을 봤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지는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 마음은 알고는 있지만 사실 안다는 것도 그것도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짐작할 뿐이지 알지는 못하거든요, 사실은. 정말 이 아이가 맞는가? 맞아. 이 아이에 대해서 자꾸 찾잖아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거는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가정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요. 엄마가 교감하면 그것만큼 정확한 거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애포고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내가 교감하는 것만큼은 못해요. 그런데 정작 내가 그런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주변에 있는 이유를, 눈앞에 나타난 이유를 아셔야 돼요. 아주 쉬운 설명으로요. 지금 제가 손을 뻗어서 닿는 곳에 있는 게 컵이에요. 이 컵이 내 옆에 있는 이유는요. 내가 원하지 않았다면 이건 절대 내 옆에 없었을 거예요. 저 부엌에 있었겠죠. 가장 흔한 얘기로. 제가 원했기 때문에 제 손에 있는 거예요. 엄마가 원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갖다 놓고 이게 왜 여기 있지? 라고 묻는 것 같아요. 아이가 옆에 있는 이유는, 원초적인 이유는요, 더 큰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증명을 했어요. 아이가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요. 나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단지 왜 자꾸 내 옆에 왔니? 내 앞에 왜 있는 거니? 내가 데려온 애가 맞니? 라고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저게 왜 내 앞에 있죠?
내가 갖다 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갖다 놨어요. 다른 사람이 갖다 놓은 게 아니고. 그러니 아이인 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 이유를 알면서도요, 저가 느끼는 건요. 왜 의심을 할까? 엄마가 불러서 왔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간 제가 몇 번 이야기하긴 했는데요. 내가 아는 거, 내가 느낀 것을 여러분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오겠죠? 많은 에커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6번째로 주신 김애용이라는 이름을 1년 전부터 고양이별로 가기 1년 전부터 애용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이용이라는 이름을 불렀는데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이용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이름을 다시 사용한다면 어땠을까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그 이름을 불러줄 때의 느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난 이렇게 느꼈어요 라고 느낌으로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느낌은 어떠냐면요. 엄마는 이용아라고 불렀을 거예요. 애용이 귀에는요 이렇게 들려요. 아들 이라고요. 이용이는요 아들 이렇게 들렸고요. 네 마치 중학생이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왜 엄마들이 중학생 아들 보면 아들 그러면 아들은 듣는 둥 맞는 둥 하잖아요. 그냥 뭐 이름을 부르는 거하고 아들하고 부르는 거하고 부르는 건 똑같지만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애용이는 아들로 들었어요. 아들 이렇게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들렸어요. 제가 들은 게 그렇게 들려요. 이용아라고 들린 게 아니고요. 아들 이렇게 들렸어요. 그것이 부담되거나 불편하거나 그렇게 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아들이라고 들었어요 라고 합니다. 고마웠어요 라고 또 하고 있고요. 대답이 되셨을까요?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돌아올 너희와 남은 생을 함께 함께 행복하게만 살 수 있게 엄마는 나름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돌아올 너와 눈 마주칠 그날을 생각하고 상상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고 한결같이 사랑한다는 말 전해주었습니다. 저도 지금의 마음은 엄마와 같아요. 엄마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마음이 저에게도 전해져 오니까요. 저의 마음이 궁금하신가요? 금방 엄마가 저에게 전해주었던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을 계속해서 다시 함께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애용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